이가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3, 40분 정도 떨어진 인천대학교에서 막스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 주류경제학자들에게 술을 많이 따라준 이후로 우리 경제학과에서는 막스경제학을 전공 필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로잡스부로 공부를 하고 글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정말 언제나 이렇게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사회자님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한 15분 정도 안으로 논문을 발표할 거고요. 여러분들 좋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은 사실 로자 룩셈부르크와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인천이 1980년대 한국의 노동자운동의 메카라고 불렸을 때 그때 열렬한 여성운동가들 우리는 로자라고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정말 골목마다 로자가 많이 살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 장시복 선생님한테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925년 1월 15일 날 로자 룩셈부르크가 세상을 떠난 지 한 6주년을 기념해서 인천에서 무산청년동맹이라는 조직이 건설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 그 무산청년동맹들은 로자 룩셈부르크를 그 무산청년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칼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문은 1926년에 1월 15일자 신문인데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조직하고 다른 인천청년연맹이라는 조직에서 로자 룩셈부르크가 세상을 떠난 지 7주년을 기념해서 추모 강연을 계획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때 주제가 되게 로자 룩셈부르크를 추모하며 또는 그 무산청년 그리고 칼과 로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추모 강연을 기획했었는데 경찰에서 불온한 집회라고 저지를 했기 때문에 실천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런 주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요. 로자 룩셈부르크가 평생 머리에 그리고 살았을 혁명과 대중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실은 몇 번의 혁명을 거치면서 혁명가로서 상당히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905년의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혁명가로서 또 상당한 성숙한 단련을 받았고요.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1905년 러시아 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에 로자 룩셈부르크의 혁명가 대중이 어떻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로자 룩셈부르크 혁명가 대중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한계가 있는 건지 한번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905년 이전에 로자 룩셈부르크의 혁명가 대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 수정주의 논쟁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수정주의 논쟁 과정에서 베른슈타인을 겨냥해서 사회주의 혁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계량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로자 룩셈부르크 2단계에서 노동자 계급이 계급적으로 각성해야 되고 또 혁명운동이 전제되어야만 사회주의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2단계에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회주의 운동을 대중운동으로 바라보고 대중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최종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갖는 그 혁명 노선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미루어 짐작케 하는 그런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레닌의 조직 노선을 불안키주의의 조직 원리라고 비판했던 로자 룩셈부르크는 일련의 파업 과정에서 대중들이 자발성이 발휘되는 걸 보고 대중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 노선을 정리했던 스베의 논리를 한층 강화시킵니다. 특히 사회주의 당이나 조직에 대한 논쟁이 레닌과 벌이면서 사회주의 당이나 조직이 실제 해야 되는 일은 소수의 뜻을 조직이나 대중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중의 뜻과 대중의 이해를 받아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대중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통찰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1905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중파업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혁명의 교과서다라고 저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대중파업을 통해서 대중들이 사실은 살아있는 이 혁명을 잠깐만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대중파워를 보면서 사회주의가 가는 길은 결국 대중이 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이전에 나온 전술들은 모두 다 낡은 전술이라고까지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은 이 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도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자는 사실은 로자와 생각이 많이 달랐던 내지는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로자는 상당히 볼셰비키가 어려운 과정에서 혁명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혁명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유럽 노동자들, 특히 독일 노동자 계급이 혁명적으로 진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명적으로 상당히 독려를 많이 하죠. 드디어 1918년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2월 달 들어서 독일 노동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이끄는 스파르타쿠스는도 적극 가담하게 되죠. 이때 로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혁명이 소수의 이해를 위한 소수의 혁명이었다면 사회주의 혁명은 다수의 이해를 위한 다수에 의해서 최초로 승리할 수 있는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셰비키와 거리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혁명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자룩스의 혁명 노선은 노동자 계급이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투쟁을 통해서 단련된 대중들이 함께 역사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혁명 이후에 대중들에게는 무제한적인 참여,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가 확보돼야 혁명이 지켜지고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로자룩셈부르크의 강조점이 노동자 계급에서 대중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자룩셈부르크는 그토록 기대하고 신뢰했던 대중, 또는 깨달은 대중이 현실에서 보기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깨달은 대중과 함께 혁명을 선도해야 할 선도해야 할 노동자 계급은 현실에서 만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역사는 스스로 길을 열어줄 대중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중들이 역사적 인물을 회피한다면 역사는 새로운 주체를 찾아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진은 노동자 계급의 혁명은 오로지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과업이라고 주문처럼 외치지만 역사적 임무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의식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을 현실에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로자룩셈부르크가 역사의 결정력이라고 주장했던 노동자 계급은 현실에서 어찌 보면 자본가 계급과 임금과 같은 노동 조건을 놓고 갈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자본가 계급과 함께 마치 공생하는 관계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현실에서 보면 대공장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노동조합을 가입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계급의식은 점점 희박해지고 탈정치화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본이 경쟁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급사회에서 투쟁하는 목소리가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자룩셈부르크가 그토록 신뢰했던 노동자 계급에게만 역사적 인물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역사 발전에서 관철되는 것은 역사가 피지배 계급에게 기존의 생산 양식에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힘은 주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생산 양식을 세우고 그 생산 양식을 지배할 수 있는 데까지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예제 사회 때의 노예, 농문 사회 때의 농노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간 주체 역시 로자룩셈부르크가 말하는 노동자 계급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잉태할 새로운 계급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본관계에서 잉태했지만 자본관계에서 포섭되지 않은 자본관계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세력, 대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본관계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도전들이 당장 궁극적인 목표를 이룬다거나 역사의 길을 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 인물을 깨우쳐가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봉건사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르주아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상인이나 수공업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성장했고 봉건사회에 맞서고 결국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바꾸는 혁명의 가운데에 섰습니다.
오늘 자본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그 의도 자체가 미약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역사의 필연성이 의심받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최후의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예제를 살다간 사람들, 또 봉건사회를 살다간 사람들이 역사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본관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본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또는 미래 사회를 그리는 것도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역사의 필연을 역사의 현실로 만드는 것은 언제나 역사의 몫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3년 후 2019년이면 로제 룩셈부르크가 혁명 현장에서 목숨을 빼앗긴 지 100년이 됩니다. 그녀 역시 역사가 주는 제약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녀의 혁명론을 가지고 막시 혁명정통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역사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고 자본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을 통해서 혁명을 인식하고 대중의 무제한적인 참여와 민주주의, 자유가 확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례의 가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가 굉장히 빨랐고 좀 짧게 끝났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잘해주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